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의 변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에 큰 조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반등의 기회까지도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또 지난 밤에는 또 나스닥이 또 한 번 하락을 하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걱정도 커진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역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1시간 반 열심히 달려줄 두 분과 함께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자,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지나고 정말 오랜만에 뵙는 두 분입니다. 오늘 박수훈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오랜만 토요일에 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오랜만에 뵙는 만큼 열심히 이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박수훈 의원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번 주는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공포에 좀 휩싸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온탕과 냉탕이 굉장히 왔다 갔다 했지만은 사실 이때는 가장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거시경제의 꽃이죠. 이 외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게도 좀 많이 오르고 이제 국제적인 정황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을 이제 공격을 하는 등 이제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슈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도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이 지수 자체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움직임인데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 지수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가 급락과 급등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굉장히 좋게 20선 아래에서 뭔가 이제 좀 하방을 좀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는 것과 같이 급락이 한 이틀 정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급반등이 이제 목요일 날 나왔었고 이 금요일 날짜로는 뭔가 움직이면서 좀 20선을 밟고 있는데 지금 아래 거래량 차트를 봐보시면요. 이 상승 랠리를 펼칠 때는 사실상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거래량이 별로 없는 구간들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폭등하는 구간에서 상승 구간에서 이 마침표를 딱 찍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봐보시면은 2월 말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폭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 폭증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이 고점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구간 같은 경우는 잠시 이 급락이 나왔지만은 다시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는 좀 안정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코스피 차트였고 이제 코스닥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 상방에서 거래량이 참 터지면서 이 고점을 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을 좀 고려하지 않고 진짜로 우리나라가 이 코스닥이 3,000포인트 가고 이 코스피가 7,000포인트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지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급락과 이 급반등 하면서 뭔가 지수 자체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전쟁 이슈도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지수 자체는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음 주에 유망할 수 있는 섹터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부터 이 필기구를 좀 필참하셔가지고 한번 적으시면서 방송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요, 방산 섹터입니다. 이 방산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고 나서 그리고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부터는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기화가 되면은 좀 국제적인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좀 위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게
그 속 안에 이 기회가 있는 거는 바로 방산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머니왕 2부에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이 작년에 이제 주로 됐던 게 뭐였죠? 바로 조방원. 이 방산 종목이 이제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만약에 이 견조한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방산 섹터에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방산 비용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이 무기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방산 쪽 기업들 중에서는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과 이제 관련이 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한 종목 다 여러분들께 좀 살펴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RF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이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방산 종목 중에서도 중소형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곽강받는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번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일단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이 소형주입니다. 소형주인데 이 종목 방산 종목 중에서도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동안이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봐보시면은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 달까지 원래 밸류로 따진다고 하면 5,000원 아래였던 종목이 단기간 내로 9,000원까지 딱 어떻게 보면 2배가량 오른 시점에서 2월 달까지 마감을 지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2월 한 달 동안에는 조금 힘이 좀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다른 섹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힘이 좀 없었던 것 같고 다시 또 뭔가 랠리를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급락 나온 부분 여기 3월 4일 부분에 이 지수 하락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중소형주들은 타격을 맞았는데 바로 급반등 나오면서 금요일 날짜로는 거래량이 실린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정고점까지 뚫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은 9,2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있는데 이 한일단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거든요.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 중소형주고 이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 되는 소형주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과거에는 좀 시장에서 좀 외면받았었는데 1월 9일 여기 거래량이 급등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물량 테스트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물량 테스트한 흔적을 보이는 게 바로 1월 9일 날 날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1월 달, 2월 달까지 얌전하게 움직이다가 바로 급등 부분이 바로 언제죠? 3월 달부터 이제 급등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급등을 나오면서 급락과 이 지수 영향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 지수 영향이 있었는데 금요일 날짜로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월요일 날 타점을 노리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시초가의 공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슈가 살아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랠리가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설명드릴 종목은 한화시스템인데 이 방산 종목에서 빼놓지 않고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새말뚝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차트를 봐보시면요. 시가총액은 한 3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1월 9일 날 이 방산 종목이죠. 1월 9일 날 날짜로 뭔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 있다가 이 새말뚝 자리는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윗부분, 중간 부분, 그리고 밑에 부분까지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새말뚝 받고 주가 튀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어가지고 이 단기간 내에 급등이 나왔지만은 이 지수 영향이 조금 있다 보니까 급락과 급등을 이제 반복하는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요일 날짜로는 음봉이 나왔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뚫으면서 20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방산 종목 중에서는 요 세 종목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한 섹터죠. 바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부양 정책이죠. 이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코스닥을 3,000포인트 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런 뭔가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이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이 공적 자금이 투하가 돼야 되는데 이 공적 자금이 바로 코스닥에
흘러가기도 합니다. 이 코스닥이 흘러가는데 이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주도주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ESS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리튬 가격이 뭔가 다시 또 상승을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도 2차 전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주지만은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대장주라고 꼽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와 있었던 국면에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 SDI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 종목들 설명 한 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SDI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이렇게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SDI 같은 경우는 이 새말뚝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새말뚝 자리가 어디 포착이 되어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1월 22일 날 날짜로 포착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윗부분과 중간 부분을 노려보니까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한번 봐보시죠. 밑에가 바로 거래량 차트거든요. 이 거래량 보시면은 새말뚝 자리보다 이 높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더 튀어오를 것 같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새말뚝 1차 자리입니다. 지금 대형주 노리시는 분들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삼성 SDI 새말뚝 1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자리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해 드렸던 2차 전지 종목인데 일단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작년 10월 24일 여기가 바로 새말뚝인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락 국면에서 새말뚝이 발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 국면에서 여기 윗부분과 중간 부분 그리고 밑에 부분까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그리고 1월 달 부분에서는 지수가 많이 올랐었는데도 각광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월 달, 3월 달 뭔가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길게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금요일 날짜로 뭔가 슈팅이 나왔지만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 이제 반등이 나올 거야 라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대주전자 재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한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종목은 뜨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 떴냐면은 1월 22일 날 날짜로 뭔가 슈팅이 나오고 2월 초까지 뭔가 시세가 보이다가 상방에서 뭔가 가로막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줄줄 흐르면서 가격 라인, 라운드 피겨 2만 원이죠. 2만 원대를 잘 지켜주면서 금요일 날짜로는 2만 2천 원까지 올랐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종목을 만약에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신다라고 하면은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방산 섹터,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한 섹터가 있는데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sek터가 이 코스닥을 만약에 들어올리려고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이제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월달, 4월달 이 종목, 이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최근에 보시면은 뭐 JP 모건 이제 컨퍼런스도 이제 열렸었고, 그 다음에 4월달 같은 경우도 학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회가 굉장히 많고, 이 코스닥 반등에는 제약바이오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에 이 공적 자금이 투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 개별 이슈가 있는 섹터마다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속해 있으면서 이 바이오에 대한 투자 자금들이 다시 또 복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에는 약 2조 달러 규모로 이제 성장 자체가 커지거든요. 이 캐파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빼놓지 않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한 종목 한 종목 다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부강약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완벽한 이 새말뚝 자리를 잘 포착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봐보시면은 2월 19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딱 이쁘게 자리 잡혀 있는 게 보이실 건데요. 이 새말뚝 전에는 매집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집봉이 세력들이 물량 테스트한 흔적이거든요. 물량을 테스트 한번 흔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서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고가 놀이가 한번 나오고 지수 급락과 다시 또 새말뚝 3차 부분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지금 부분이 바로 새말뚝 2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진행하신다면은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어가지고 목표가 6,0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강약품 설명드렸고 코오롱 티슈진. 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제가 머니왕 2부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새말뚝 자리 잘 포착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11월,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시총이 좀 무겁죠. 9조 원대 되는 9조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11월 28일이 새말뚝 자리고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어서 계속적으로 오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방향성 매매를 따라서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오롱 티슈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LNC 바이오. 자,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죠. 뭐 리투오 같은 종목, 리투오 이제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2조 원대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뭔가 상방에서 움직임이 보여 있고 이 종목은 26년 매출액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C 바이오 킵 고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말씀드렸습니다. 네, 먼저 박수훈 의원과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방산 섹터, 2차 전지,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까지 짚어주셨어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준 위원과도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잖아요. 네네. 다음 주 전략 좀 같이 챙겨볼까요? 그렇죠. 사실 이번 주는 쉽지 않았죠. 상방이나 하방이나 다 열려있는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오고 수익 보는 사람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핵심은 공포의 수요일에 대한 이슈가 있죠. 전쟁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방산주뿐만 아니라 원유 테마주 그리고 에너지 테마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이 나왔으니까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테마나 원유 테마 하신 분들은 다 수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데 당분간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우리가 예전에 기억을 해봤을 때는 바로 없어지진 않거든요. 물론 시장에서 잊혀지고 언론에서 이제 차분히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까지는 전쟁 테마주 보셔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 중심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잠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이슈하고요. WTI 원유 선물 가격이 어제 방송할 때 86달러. 그러니까 보통 0.1%, 0.2% 이렇게 등락이 있지만 80달러를 돌파하면서 8%, 6%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예상치는 100달러, 120달러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유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름값 상승만 보는 건 아닙니다. 시장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거든요. 금리, 환율, 유가인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물가는 잡기 쉽지 않을 것이다. 즉 말씀드리면 지수는 하방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도 상승 나온 종목이 있으니까 오늘 방송 잘 보시면 되는데 저는 세 가지 섹터 중에 첫 번째 섹터는 에너지 섹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란 전쟁이 지금 장기화된다는 이슈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여기서 한일 사료 말씀드리고 점한가 가는 종목 갖고 와서 제가 이 종목 급등 나올 거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바로 급등이 나왔죠. 그 이슈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 근간에는 많은 분들이 전쟁주 테마들, 원유주 테마들이 하락이 나오고 점 하한가가 가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전쟁은 절대적으로 제 생각인데 끝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전 협상했다, 이란에서 미국에 물밑 작업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전쟁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공개 방송 보시는 분들 그것만 체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 유가가 어제만 해도 86달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루에 6%, 8%씩만 오르면 그냥 100달러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가 관련주 봐야 되는데 유가 관련주 중에 유가 관련주만 보냐? 그럼 이러면 또 애매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전쟁 지속할 때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를 할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에너지들은 120달러도 예측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지금 우리 기름값 올라가지고 경유가 휘발유를
앞질러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한국 원유의 70% 대략 거의 4분의 3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의 그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고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유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도 항상 보시면 좋다 생각되는 거고요. 유가 불안정이 지속되고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공개방송 언급해드리고 노란톡방 언급해드린 것처럼 에너지 관련주 중에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원유 관련주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주인데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흥구석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전쟁 테마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의 상방은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어제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이 종목을 버린다, 이 종목을 뭐 익절하고 마무리한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흥구석유가 하락이 나온 이유를 대라 이렇게 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양광 관련주, 쉽게 말하면 에너지 축인 원유와 태양광 관련주가 있다고 한다면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고 상한가를 가니까 상대적으로 원유 관련주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식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공포를 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진실과 진리를 확인하신 분들만이 힘든 시장의 수익을 볼 수 있는데요. 흥구석유 전 다음 주 월요일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차트 보면 급등 나오고요. 급등 나오고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갭상승을 4% 이상 했습니다. 분봉을 보면 급등하고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쭉 밀렸거든요. 이렇게 밀리면 대부분의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흥구석유 끝났다, 전쟁 끝났다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원유 테마들은 국가적인 정책에 대한 안정화도 물론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WTI 원유 소물 가격을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공개방송에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하고 내일 올라줘야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흥구석유 지금 오늘 말하고 있고 내일 월요일 날 상승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분의 건 또 공개방송이나 노란톡에서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에너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상한가를 가니까 원유주들이 하락을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태양광이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항상 이렇게 화두를 던져드리거든요. 제가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올 때 태양광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진엔텍을 작년에 수도 없이 강조해드렸고 결과로서 수익으로서 증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현대에너지도 우리가 제 생각에는 나쁘지는 않으나 이걸 중점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말씀드린 내일은 월요일을 말씀드립니다. 월요일은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주력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태양광의 대장은 현대 HD 현대에너지이고 원유의 대장은 한국 앙코르가 우선 대장이고요. 그다음에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흥구석유니까 관심주 두 종목 중에 단기적인 흐름은 HD 현대에너지는 월요일 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HD 현대에너지가 무너진다면 흥구석유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두 종목을 보되 둘 중에 하나만 찍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흥구석유 이렇게 말씀드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되고 전쟁 끝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지만 전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영토 분쟁이 이제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종교 이슈는 사실은 과거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근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가 끝나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친한 전문가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에너지 쪽, 흥구석유 쪽 손이 잘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즉 말씀드리면 심리 쪽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나온 반도체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주의 이슈를 좀 설명드리면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좋고 1월 경상 흑자가 1,132.6억 달러, 역대 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이고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제 지인이 있는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대장이었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계속 웃고 있지만 우리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차피 여러분 없잖아요. 계신 분들은 이 TV 안 보실 거니까 TV 본다는 거는 심리가 계속 좀 흔들린다는 거예요. TV를 안 보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지난달 기사를 봤더니 주식으로 가장 크게 돈을 많이 버시는 게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TV로 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없기 때문에 보고 계신 거고 그 대안으로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테크윙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크윙 제가 노란톡방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날 언급을 해드렸어요.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가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올랐죠. 추세 자체가 3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테크윙 더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간은 이 SK하이닉스의 HBM 큐브 최종 포일 테스트 통과했다. SK하이닉스의 지금 제 지인이 그 기술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인에 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 간다는 거니까 테크윙이라는 종목 한번 보시면 좋고 반도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적인 검사 장비를 지속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 좋아야 수출을 하고 수율이 좋아야 판매가 되는데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이라는 종목 반도체 혹시라도 나는 테마주 안 해, 나는 전쟁 테마는 마음이 불편해서 안 해 이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이해하거든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심리나 그분들의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테마는 좀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은 반도체 테마가 다음 주 여러분을 웃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화비전이에요. 하나비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저도 반도체 종목 두 종목 정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비전 다음 주에 저도 볼까 해요. 물론 테크윙도 보겠지만 저는 오늘 말하고 내일 올라갈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테크윙보다는 하나비전이 좀 더 좋지 않나 생각해요. 차트로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죠. 전고를 돌파하는 신고가 자리에서 거래대금과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래대금은 지난주에 나왔고요.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좀 하락했는데 다 금방 올라오잖아요. 강한 종목은 비바람이 칠 때는 그냥 좀 쉬어있다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비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비전은 반도체 장비 수주 본격화 이슈가 있고 그 중심에는 SK하이닉스에 여기 항상 키워드가 있죠. 테크윙도 SK하이닉스, 하나비전도 SK하이닉스. 그러면 방송 보시고 주식 좀 하시는 분들 한미반도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SK하이닉스의 TC 번더는 하나비전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비전을 조금 더 둘 다 나쁘지 않으나 한미반도체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비전을 보시면 좋다 생각되는 거고요. 목표가를 증권사에서는 9만 원에서 키움에서 보니까 12만 원까지 상향했다고 합니다. 어제 종가가 8만 3천 원이니까 그냥 묻지마 공략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1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비전 저희가 반도체 타픽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은 돌고 돌아서 항상 전력에 대한 이슈니까 원전주 안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에너지주 말씀드릴 때는 약간 심장이 강심장이고 그 옆에서 누군가 그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멘토가 있다면 에너지주를 하시면 되는데 멘토가 없고 나 혼자만 한다. 그러면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 반도체하고 원전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는 여하튼 간에 소리 소문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는 거고 그리고 지금 AI, 챗봇, 챗GPT 이런 이슈로 전력은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또 반도체는 폭발적으로 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력의 핵심은 원전이다. 제가 작년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봤더니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가스터빈이 총 12기로 늘어났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인데 가스터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모든 국가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를 크게 보고 있고 전력이 지금 끊기면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문제가 전쟁 이슈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이슈로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모든 사업이 셧다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 문제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유가 문제는 절대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원전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테라파워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상업용 첨단 원전 것에 승인됐다는 것은 미국도 중점적으로 원전주를 밀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대장주니까요. 그리고 미국 또한 SMR 플랜트 건설 본격화를 하고요. 2030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하니까 원전주는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 두 개 말씀드릴 텐데 원전주 좋은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고 내일 가는 종목을 말을 해야 돼서 BHI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자리는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주도주
저는 기법이 따로 없거든요. 사실은 종목이 주도주가 기법이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목만 보시는 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BHI는 52주 신고가에 어제 가장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를 99,900원을 찍어주고요. 무려 19%가 올랐잖아요. 고가가 99,900원이면 10만 원 돌파하면 이제 호가가 단위 바뀌니까 쉽게 더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짧게 태용이라는 종목도 한번 말씀드리면 태용도 원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용도 똑같죠. 그냥 쉬운 것 같아요. 주식 이렇게 보면 전국 50일 신고가에 거래대금을 돌파하고 주도주인 종목. 태용도 이슈는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핵 연료 저장용 게스트를 공급한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조금 내가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는 실적과 좀 안전한 게 좋아 그러면 반도체와 원전 종목들은 4개나 6개 중에 에너지 2개 나머지 4개 찍어드렸으니까 그 종목 관심으로 보시고 다른 종목들은 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이용준 위원과도 오늘 다음 주 전략 세워봤습니다. 에너지 쪽 그리고 또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출렁였던 반도체 섹터도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은 원전 섹터까지 종목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두 분의 전략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략 정리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정말 걱정과 고민이 많으셨죠. 그런 분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번호가 나갈 겁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저희에게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전화가 힘드시다면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고민이셔서 연락을 주셨나요? 네, 저는 종목이 BH 보유하고 있고요. 매수가가 21,650원, 비중은 40%입니다. 네, BH가 고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매수가는 네네. 21,000원대, 비중이 꽤 있어요. 40%이시군요. 자,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가장 크실까요? 이제 제가 매수했던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고민이어서 상담 요청했습니다. 네, 매수했던 가격까지 이 종목이 올라올 수 있을지. 이 종목은요, 박소은 위원에게 물어서 전략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최근에 이제 BH 매수하셨을까요? 네, 2월 11일에 그 머니투데이 방송 보고 힌트 얻어서 매수했는데 네네. 제가 매수한 포인트 그 날짜 이후로는 하락하더라고요. 아, 예. 이 가격대가 사실 최근에 왔잖아요. 네. 예,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지수가 좀 떨어지고 이제 종목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고민이셔서 저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폴더블 아이폰 이제 핵심 파트너죠. 이 파트너사이기도 하고, 이 BH 같은 경우는 제가 봤었을 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매겨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이제 그 폴더블 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FP12 뭐 이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 내에서 본다라고 하면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은 이제 뭐 머니투데이 이거 방송을 보면서 이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작년 8월 달에 추천을 한 종목이거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새말뚝 자리로 보게 되면은 작년 7월 22일 날로 잡혀 있고, 그리고 새말뚝 2차 부분과 3차 부분에서 7월 말일 부분하고 8월 달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조금은 관심이 없는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거래량 차트를 봐보시면요.
이 거래량 차트가 이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데 이 거래량 차트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밑에가 보이시죠? 밑에 네.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고 이 종목은 새말뚝 자리가 거래량 폭등이 되어 있고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18,000원을 목표가를 뒀었기 때문에 18,000원까지 위로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소멸되면서 이 뭔가 시장에서 매면을 받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5,600억 되는 이제 무거운 종목인 만큼이나 이 종목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보조지표 중에서 CCI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예, CCI 지표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차트 속에서 이 붉은색 산과 그다음에 푸른색 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푸른색 네. 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구간이 바로 과매도 구간이고 그다음에 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과매수 구간인데요. 이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맞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을 보시고 좀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산 부분에서 과매수 구간에서 누군가가 이 추천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보조지표를 좀 모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또 꺼져가지고 원래 241선 밸류로 따지면은 15,000 여기 부분이 15,7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저는 이제 신규적인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2만 원 구간까지만 오더라도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고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조금 제가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데 이 종목이 안 오르고 소외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2만 원 초반 구간까지만 좀 지켜보다가 전량 매도하시고 저는 이제 이 종목은 하반기에 조금 시장이 좀 관심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괜찮으시면은 하반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전략일 것 같고요. 종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도 괜찮고 아직 모멘텀도 살아 있기 때문에 손절은 하지 마시고 그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이제 익절 내지 좀 자르자 종목을 정리하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네, 도움 됐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BH였고 하반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한일사료가 고민이라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540원이고요. 비중이 30%인 종목입니다. 한일사료 최근에 정말 크게 튀었던 그런 종목이죠. 그때 들어가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한일사료 제가 이제 엊그저께 수요일 날 여기서 그 이용주 시그널 종목으로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서 어제도 상승, 사실 그제도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4540이면 항상 이제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한일사료 지금 전쟁 이슈로 아직도 재료는 남아 있고 다만 공략하고 바로 수익이 났어야 되는데 매수가가 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전쟁 한일사료 점한가 갔었거든요. 시간에 그날이 이제 제가 방송했던 날인 그 3월 4일 날 장 마치고 점한가 갔는데 그때 한일사료만 점한가 간 건 아니고 모든 전쟁 테마주들 점한가를 갔어요. 흥하해온부터 한일사료 그리고 흥구석유 다 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인터넷 게시판들 보면 전쟁 끝났다, 종전됐다,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그날 공개 방송했었거든요. 전쟁이 끝날 수도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면 주식으로 항상 엇박이 나면서 수익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일사료를 제가 그날 시간에 하한가 간 걸 보고 제가 시그널 종목으로 드렸는데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의 매수가가 다소 높은 게 좀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이 종목 좀 보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4540이라는 자리가 최고점 매수예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하죠. 같은 종목으로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물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략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살아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트만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재료가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중동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한간에는 뭐
종전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공개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전쟁 쉽게 끝나진 않는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째 하고 있고 지금도 재건 이슈로 작년 재작년에도 급등이 나왔지만 실제 전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사료라는 종목도 전쟁 테마이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질소 필요가 70% 세계의 70% 된 질소부를 그걸 통과하고 나와야 되는데 비료가 지금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종목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 보고 말씀드리면 원래 공략 타점 이런 거예요. 제가 3월 4일에 방송에 말씀드린 종가 자리는 이 자리, 그 다음에 시간에 하한가 갔죠. 하한가 가지고 3월 5일 날 다시 한번 지지라인 이 자리. 뭐 종가에 샀던 하락에 샀던 급등이 나와줬고 이날 못 팔았다 하더라도 어제도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급등이 나올 때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항상 사람 똑같습니다. 급등 나오면 VI 갈 것 같고 VI 가면 상한가 갈 것 같고 그러다 못 팔면 내리면 또 고민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 종목을 할 때 접근 방식입니다. 나는 단기로 짧게 3%에서 15% 정도 수익을 끊겠다 이렇게 하고 빨리 매도하신 분들은 다 수익 냈을 텐데 나는 상한가를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또 물릴 수 있는데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일봉성으로 살아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이제 주말에 뉴스가 나오긴 할 텐데요. 확실한 거는 전쟁이 일어났던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뉴스보다는 빈도수가 줄어들었죠. 계속적으로 뉴스는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을 볼 때는 언론의 그 내용을만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일 사료 하지만 다음 주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올라갈 때 잘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일 사료 지금 좀 매수가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한일 사료도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문자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현대해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는 38,940원, 비중은 10% 종목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박수훈 의원님, 이게 보험주와 관련해서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죠. 네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일단 보험주도 보험주지만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좀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이 자본 준비금 이제 감액으로 따져가지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었을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현대해상 같은 종목은, 사실상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뭐 저희 같은 이제 방송 전문가들도 이 현대해상을 뭐 추천을 하거나,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든, 어려운 좀 측면이 있거든요. 이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 그리고 주목을 받는, 종목이어야 이 타점이 제대로 나오는데,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은 종목이고 일단은 조용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식을 태우고 어떤 묶인 돈을 좀 풀고 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이 이제 극대화가 되고 있으면서 뭔가 이슈는 조금 살아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이 연간 순이익으로 따지고 나면은 이제 1조 원 정도가 돌파가 되고 이 한투에서는 목표 주가를 이 4만 원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 종목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실적은 제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개인의 순매수가 1월 7일 부분 그리고 지금 보시면 2월 말일 부분에서 한 번씩 나오고 이때 개인의 매물을 전부 다 이 외인과 기관이 다 매도를 쳤거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은 1월 초가 여기 부분이고요. 급락 나온 부분이고 여기 급등 나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급등 급락이 즉 말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가지고 개인들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관이 쓸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매도 물량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추가적인 매수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자리로 본다고 하면 나쁜 자리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매수가가 이제 39,000원쯤 되는데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10%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35,000원 그리고 4만 원 구간에서 익절하는 타이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만 원 선에서 익절하자라고도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현대해상도 조금 더 상승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네, 카카오페이고요. 네. 매수가는 66,200원이고요. 네. 30%입니다. 네, 카카오페이 매수가는 66,200원, 비중은 30% 종목이시군요. 네. 카카오페이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점인가요? 네, 앞으로의 전망하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 중기 목표가가 알고 싶어요. 저는 한 8만 원 정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요. 아, 그쵸. 자, 카카오페이 전망은 어떤지, 단기적, 중기적으로 목표가는 얼마까지 세워봐야 되는지 이용준 의원님 알려주시죠.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카카오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제 아우, 매수하셨어요? 너무 좋죠. 네. 저 이거 조금 됐는데요. 아, 그래요? 한 달? 아니면 1년?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혹시 이제 성향상 중장기를 하시려고 공략하신 건지 아니면 단기로 들어갔는데 물리신 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중기로 보실 거예요? 단기로 빨리 하실 거예요? 저야 뭐 빨리 수익 나면 좋은데. 네네네. 저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78,000원대도 73,000원대도 안 팔았거든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한 8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냥 수익이 빨리 나오는 대로 정리하고 싶어갖고요. 아, 그러면 우선 단기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 정도는 7만 원 이상에서 8만 원 사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차트 너무 잠깐 좋아요.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제가 카카오페이에 가라 해서 종목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의 흐름인데요. 그때 시청자님이 사셨던 가격이 66,200원이라 한다면 이때가 1월 15일, 25일 정도 됐을 때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 카카오페이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했던 종목인데 나왔던 거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랑 뭐 등등의 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는데 쭉 횡보를 하다가 이 하락이 중요한데요. 이번 주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쟁 이슈로 사이드카 걸리로 급락이 한번 2번 나왔잖아요. 그때가 이날인데 이날은 카카오페이 악재가 있어서 나온 하락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그렇게 되니까 하락이 나온 거고 목요일과 금요일 빨리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시청자님 사신 가격 위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인데 8만 원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고점이 8만 800원인데 8만 원까지 우선 단기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내가 카카오페이를 쭉 좀 3개월 정도 보겠다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제가 보는 건 항상 숫자만 보는 거거든요. 보면 그 기업 개요의 실적 예측치를 보면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바로 지난달의 실적이 504억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2배 이상 상승하고 있고 내년도 또 2배가 상승한 그러니까 500억 기준에 2배, 3배씩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좋지만 다음 주도 좋을 것 같다. 8만 원 정도 매도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네. 카카오페이.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 짚어주셨고, 목표가 한 8만 원 정도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UNAI라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6,900원, 비중은 12% 종목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지인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너무 빠져서 매도 고민이 있습니다. 매수 가격까지 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UNAI는 저도 좀 생소한 기업입니다. 박수훈 의원님 한번 봐주실까요? 이 종목은 이제 상장일 당시에는 조금 핫했던 종목이고, 뭐 좋은 종목이라고 지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기업 밸류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나쁜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일단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기반되어 있는 이제 빅데이터 이 분석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UNAI 같은 경우는 좀 적자 기업인데요. 일단 지금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차트를 한번 봐보시죠. 보시면은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이제 적자로 이제 나오고 있고 매출액은 이제 꾸준한데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좀 적자가 나오고 있고 분기별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는 조금 더 좀 적자가 지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무 비율로 따지면은 이제 부채 비율은 많이 좀 줄어들었고 유동 비율도 높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현금이 조금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 비율을 좀 풀어야 이제
뭔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가지고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니까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UNAI가 언제 상장을 했냐면은 작년 7월에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이 상장을 당시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장 당일 보시면은 이 고밸류 이제 고밸류로 이제 매겨지다 보니까 이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동안에는 뭔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종목은 좀 소외받았던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1,0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외면받은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는 이제 16,900원인데요. 제가 봤었을 때 매수가가 아예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행히 높지는 않는데 이 종목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가 실적 부분에서 좀 탄탄한 그리고 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제 조금 이슈가 없는 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땐 지금은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기다리기 좀 지루하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15,000원 구간까지만 오더라도 좀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의견 또 드리겠습니다. UNAI라는 종목이었고,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버티시기 힘드시다 하신다면 이제 좀 15,000원 선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매도를 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두 가지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성 ENG 종목이네요. 매수가는 3,000원, 그리고 비중은 35% 종목입니다. 신성 ENG가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에너지 이쪽에 좀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 질문을 주신 분께서도 이제는 매수가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용준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앵커님 잘 집어드린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신성 ENG가 어제 태양광 이슈로 HD 현대에너지가 상한가를 가면서 2등주로 올라와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성 ENG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익절 또는 본전에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핵심은 상승이 나온다는 거에 저는 이견은 없지만 매수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거죠.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어제와 그제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하락이 나오는 시점은 그 주가 하락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올라갈 수가 좀 뻘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장 주요 테마가 아니었으니까요. 태양광이 내려왔는데 어제와 그제로 올라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바로 전고점이었던 2,400원에서 2,500원, 2,600원 이 구간까지는 그냥 올라갈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면. 근데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가 3,000원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더니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입니다. 쭉 보면 3,000원이라는 가격은 좀 높은 가격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은 좋아서 반등이 나올 것 같으나 이 3,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여기까지 올라가느냐 여기가 관건이거든요.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쌍고의 자리인데 단기적으로 혹시 보고 계신다면 저는 2,700원이나 2,8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꼭 3,000원 이상에 살 거야 그러시다면 둘 중에 하나죠. 싼 곳까지 그러니까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고 추세를 보셔가지고 홀딩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구간 추매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매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무조건 추매할 수 있는 종목과 아닌 종목들은 항상 기업 개요의 재무제표를 보시고요. 흑자나 적자에 대한 이슈. 하지만 신성 ENG는 올해와 내년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추매도 나쁘지 않고 3,000원까지 가는 것보다는 우선 단기적인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익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내년까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단기가 좋을지 장기가 좋을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네, 알테오젠이고요. 43만 5천 원에 10%요. 네, 알테오젠이고 매수가는 43만 5천 원, 비중 10%이시군요. 네. 언제 이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작년에요. 작년에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그래도 많이 올라온 편이거든요. 네. 자, 이 종목 추가 전략을 박수원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TV 잘 보고 있습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테오젠 작년에 매수하셨는데 왜 익절을 못 하셨을까요, 혹시? 사실은 예.
저기 50만 원대 위에서 예. 네, 한번 수익 실현하고 네, 떨어지길래 다시 잡았는데 물려버렸어요. 아, 일단 이전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예.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이제 설립이 된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올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조금 있는데, 매수 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좀 뭘 갖고 왔냐면요. 이 종목은 공매도를 좀 봐야 됩니다. 이 공매도.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요. 제가 이 알테오젠 같이 이렇게 이슈가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매도 비율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2월 중순 부분에서 공매도 비중으로 따지면 10%가 넘어요. 그럼 2월 중순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하방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힘없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공매도 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좀 낮아졌던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저도 예전에 이제 펀드 매니저였었는데 이 공매도를 치려고 하면은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이 소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칠 수가 없거든요. 이 공매도 비율, 공매도를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이 거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야 되는 거고 자금력이 있는, 이제 그 하우스여야 이렇게 공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조금, 좀 힘없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41선이 어디냐면은, 43만원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43만 5천 원 구간, 딱 제가 봤었을 때 알테오젠의 밸류대로 사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급락이 나온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슈가 조금 사라지기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공매도가 좀 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올해 하반기 좀 되면은 매수가까지는 올 것 같아요. 알테오젠이 아직 뭐가 이렇게 좀 크게 악재가 남아있거나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 40만 원 언저리에서 놀아야 됩니다. 이 주가가 지금 30만 원 구간에서 놀고 있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좀 공매도가 끼어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40만 원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종목은 좀 손절 없이 저도 이제 나오시길 좀 희망해 봅니다. 예. 네, 40만 원을 네, 지지하면 네네. 좋겠네요.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냥 요 가격까지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갈 수도 있나요? 일단 더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장기가 될 것 같고요. 이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40만 원 위까지는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익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제 좋습니다. 가격까지 온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알테오젠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고요. 네, 40만 원 이상 매수가 위로 꼭 올라와서 수익으로 실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르비텍입니다. 매수가는요, 6,600원, 비중은 20% 종목이네요. 최근에 진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느낌상 이제 시장 조정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용준 의원님, 이 종목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락한 때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시합을 할 때 자기가 졌을 때 그 이유를 파악하면 상대방에게 다음번에 승리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종목들이 다 원전주가 좋은데 오르비텍만 내려왔잖아요. 근데 시청자님 문자 보내신 분이 만약에 이 내려왔던 이유를 알고 계시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은 차트였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매수했던 6,600원 자리가 뭐 이런 자리, 저 또한 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있고 신고가 자리에서 거래대금과 시장의 주도 테마인 대장주는 공략해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공략을 했는데 거기에서 쭉 밀렸잖아요. 이렇게 밀렸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또 시장이 안 좋거나 한데 시장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원전주에게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하락은 그 오르비텍이 영업이익 올해 작년에 적자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주라고 해서 다 수익 보는 건 아니고 원전 회사가 다 이익 보는 건 아니지만 오르비텍은 적자 전환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됐기 때문에 하락했다. 이 이유를 알고 계신 시청자분이라면 이 종목 수익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어제 양봉 나오고 그제 양봉 나오고 어제 아래꼬리 달렸기 때문에 빠른 반등보다는 한 1, 2주 정도 횡보하거나 그런다면 시장의 매수 가격 위로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르비텍 계속 가져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오르비텍 말고 제가 오늘 BHI랑
태성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제가 이번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SF의 반도체 셋 중에 한미반도체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무조건적으로 탄력이 강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수익 볼 수 있다. 하지만 종목 교체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지금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KCTC 함께 살펴볼게요. 매수가는요 8,050원, 비중은 60%. 비중이 꽤나 많은 종목입니다. 이제 손절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수훈 의원님, 비중이 큰 만큼 좀 대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 가격대가 사실은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다가 좀 미끌려가지고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8,000원까지 올라온 자리가 있는데 그때밖에는 없습니다. 2월 4일 날 아마 매수하셨던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합 물류 기업인데 쿠팡에다가 조금 물류라는 그 물류 이제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은 실적 부분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 타점을 보게 되면요. 한번 차트를 봐보시죠. 일단 8,000원이 언제 왔었냐면은 2월 4일 부분이었거든요. 이 8,390원까지 오르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 새말뚝 자리는 이제 12월 11일 부분이고요. 새말뚝 박히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총 한 달 정도가 이제 매집 구간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초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4일이 좀 맥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물량이 잡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2월 4일 부분 분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4일 부분 분봉을 확인해 보니까 이 장 초반에 갑자기 들어올리고 이제 꺼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 초반에 확 오르고 자기들 물량 팔고 그다음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다음부터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접근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처럼 이제 저희처럼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이 매매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KCTC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오르기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오르기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아직 세력들이 빠져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 8,000원 구간에서 빨리 이 매도 전략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부분에 바로 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가 높은 편이니만큼 8,000원까지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해보시는 게 또 최선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는 다음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네요. 포스코 DX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1,800원이네요. 그리고 비중은 30% 종목입니다. 포스코 DX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스코 DX가 이번 주도 이제 시장의 조정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는 시청자 위안을 한다는 건 아니고 최근 이번 주에 하락 음봉 2개를 보면 포스코 DX의 잘못이 아니죠.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시총 종목들이 하락이 나온 건데 저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흐름만 본다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포스코 DX가 이제 41,800원이라는 이날 아마 지난달에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추세선이 깨졌으니까 이제 손절해야 된다. 책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주식은 책처럼 쉽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락했던 이유를 알고 내가 손해를 봤으면 손해보는 이유를 알면 다음에 손해볼 일 없거든요. 이 두 개의 음봉은 지수에 의한 하락인데 어제와 그제 양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 생각인데 월요일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60일선 위인 35,000원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홀딩하시고 41,800원 이상에서 매도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닥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할 자리 없고 최근 지난달에 매수했던 자리에서 거래대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없이 다만 월화 흐름만 확인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포스코 DX고 내일 시장의 흐름,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의 시장의 흐름을 잘 지켜보신 이후에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면 조금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 열어주셨으니까요. 시장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분의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원 의원의 종목 AS부터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JS링크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지난 연말쯤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무려 3자릿수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욕심내봐도 될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종목도 반도체인데요. PSK홀딩스였죠. 이 종목도 이제 올 초에 소개를 해주시고 나서 정말 단기간에 105%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 종목인데 이 종목도 같이 체크해 보겠고요. 마지막은 한국 PIM입니다. 기록적인 수익률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거의 500%에 가까운 수익률이었는데 이 종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실까요? 네, 일단 JS링크부터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목 연초까지 그리고 이제 3월 달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고요. JS링크는 유전체 분석을 하는 이제 회사인데 바이오 전문 기업입니다. 바이오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는 좀 매출이 좀 다르게 이제 매겨지기 시작을 했죠. 매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99% 정도가 유전체 분석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국책과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조용히 이제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작년도 매출액도 그렇지만은 제가 봤었을 땐 충분하게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AS 종목으로 지켜보는 거고요.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이 말씀드렸던 이런 타점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 당시에도 1조 정도 되는 종목이었어요. 이 새말뚝 자리는 9월 19일 날로 잡혀 있고요. 새말뚝 2차 부분과 그리고 20선 매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20선 아래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상향을 하면서 20선 아래에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좀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2만 원 구간, 2만 5천 원 구간까지 나오다가 이 최근에 보시면은 매집봉이 1월 26일 날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봉 자체는 2월 3일 부분하고 2월 4일 부분으로 이제 매겨지고 있고, 이 종목이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정말 많이 올랐지만은 상승한 초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AS를 지켜보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고, 금요일 날짜로는 4만 원을 기록해 있는데 이 종목은 3만 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죠. PSK홀딩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17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HBM 이 공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PC 이 본더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목표가는 6만 5천 원 드렸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11만 8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1월 17일이면은 여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조금 당겨서 보게 되면은 여기 20선 아래에서 있었을 때 여기서 말씀드렸었고, 20선 밟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이 종목도 PSK홀딩스 이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순항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이 정말 크게 올랐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왜 크게 올랐냐면은 새말뚝이기 때문에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당겨서 볼게요. 지금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여기 10월 달 부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10월 달 부분에서 새말뚝 자리 10월 1일 날로 잡혀 있고, 새말뚝 2차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2만 1,000원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어가지고 바로 500%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 한국 PIM입니다. PIM 같은 경우는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 PIM은 어떻게 보면 로봇 쪽도 분명히 마찬가지지만은 매출액으로도 봐도 굉장히 뛰어난 종목입니다.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16만 원까지는 올랐는데 10만 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PIM은 이 500%가 깬 그날까지
한번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에이스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릿수 수익률이 기본이에요, 위원님. 한국 PIM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위원의 AS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은 공략하고 바로 다음 날 움직인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전부 최근 종목들인데요. 네. 이제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소개해 주시고 정말 몇 손가락 안 움직였어요. 근데도 상한가 상승률을 바로 기록한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이 방송에서 소개를 네. 드렸던 종목이고 2주 내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시장의 조정에도 바로 다음날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에코프로비엠까지 같이 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앵커님이 잘 찝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매매가 오늘 말하고 내일 오른다 뭐 이런 매매를 머릿속에 하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이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제가 2월 18일 날 구정특집으로 말씀드렸고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날도 급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또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큰 수익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하루 만에 뭐 상한가를 갖고 27% 넘는 급등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다음에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AS를 좀 해드릴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제 차트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하나투자증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날도 올랐죠.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준 종목이 더 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홀딩 하신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을 드리고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수익했는데 꼭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려오면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음 주에도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혹시라도 다 수익 봤는데 나만 갖고 있다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 흐름 좀 지켜보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슈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두나무 지분에 대한 이슈하고요. 증권주에 대한 이슈 두 개 다 살아있는 이슈고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겠죠. 그러면 정고점을 도전해주는 자리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오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대응한 거고 혹시라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시고요. 진짜 오래 하신 분들께 필요한 종목 바로 에코프로 BM이죠.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머니왕에서는 이제 단기로 바로 올라가는 종목도 말씀드리지만 좀 중기로 보시는 분도 주말 방송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주말에 방송을 보신다는 거는 매일 주식을 못 한다는 또 반증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 BM 이제 자리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이게 장대 양봉 나오면 또 소리치고 좋아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NH에서 24만 6천 원까지 상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해도 15% 정도 수익 날 구간이 있고 또 목표가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2026년 인터배터리 하거든요. 11일 날 개최하니까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건데 패시브 자금이죠. ETF 자금이 이제 에코프로 BM에 들어갈 건데 코스닥 ETF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20개 종목 중 한 종목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바로 이 종목 중기로 한번 보시고 수익 나면 또 좋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의 종목들 정말 며칠 안 돼서 움직인 이런 종목들 추가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이런 종목을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박수훈 위원의 종목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이 로보테마인데요. 로보테마 중에서도 T-로보틱스 말씀드릴까 합니다. T-로보틱스는 이제 진공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서 24년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지만은 25년 이후에는 조금 더 적자를 줄여가면서 뭔가 매출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PIM 같은 경우도 500% 정도 올랐잖아요. 이 T-로보틱스도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이제 적자 기업이지만은 부품 공급 기대감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은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제가 봤었을 때 11월 부분이 이 맥점인 것 같아요. 11월 여기 상방에서 새말뚝이 떴죠. 11월 3일 날 떴는데 여기서부터 타점을 노리니까 바로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었는데 지금 자리가 바로 새말뚝 2차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8,000원 드리고요. 이 손절가는 15,000원, 241선 15,000원 드리고 이 종목도 한국 PIM처럼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국 PIM 같은 종목이 나왔네요. 오늘 로봇 섹터와 관련된 종목 T-로보틱스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28,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잠시 후에 박수원 위원과의 시간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말고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준 위원의 종목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네. 위원님? 저는 반도체 중에 서진 시스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가 다시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지수하라고 좀 밀렸는데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이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서진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의 토픽은 서진 시스템이고요. 인터배터리 이슈도 있지만 폭발적인 영업 성장 이슈가 있어요.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2025년에는 43억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1,672억, 무려 뭐 10배, 20배, 30배 정도 오르나요? 50배 정도? 27년 3천억이니까 서진 시스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한다면 이날이 공략자리거든요. 2월 27일이. 근데 공략을 했는데 밀렸단 말이죠. 밀리면 여러분 많이 또 힘들어 하실 텐데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바로 급등 나오면 전고점 5만 원 이후로는 훌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에 대한 대응은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는 거고 세부 대응은 제 노란톡방이나 또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과연 제가 얼마까지 보는지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의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서진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또 가격 전략이 중요할 네네.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세워볼까요? 우선 목표가는 52,500원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42,500원. 근데 손절할 종목을 제가 드린 적은 없으니까 목표가를 향해서 보시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52,5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도 목표가까지 빨리 가는지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 시간이 짧아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두 분의 전략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박수원 의원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소울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들어서 지역 훈련 중이거든요. 이 새말뚝 매매편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은 이제 종목 상담 위주로 흘러가는데 잠시 후에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종목 상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고요. 또 시장의 전략, 이번 주말 어떻게 또 전략을 대비해야 되는지 박수원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박수원 의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소통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의상이 앙드레 김 의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바로 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기능, 지금 일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셔가지고 화면에 갖다 대시면은 여기 QR코드가 밑에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한번 갖다 대시면은 노란색 링크가 나올 거고요. 저의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찍으세요. 마음껏 찍으셔도 되고요. 이제 소울랜드로 입성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또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어디 가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울랜드에서 즐겁게 뛰어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소울랜드 지금 정말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고 싶잖아요. 소울랜드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영상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잘 시청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정말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울랜드로 빨리 여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네, 박수원 의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이용준 위원과의 시간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오늘 공개 방송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심플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장 상황이나 거시적인 것들은 사실은 기사나 언론들 많으니까 저는 바로 월요일 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 나올 종목들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 그리고 이번 주 복귀했던 거,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공개 방송 보신 분들, 또 MTN 시청자분들, 제가 드린 종목에 통해서 많은 수익 보셨을 텐데 제가 했던 타점에 대한 부분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실제로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공개 방송 오시면 저는 다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니까 많이 도움 받으시고 또 수익도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개 방송 어떻게 들어오냐 물어보신 분이
분들은 하단에 지금 노란 톡방 QR코드가 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건데 QR코드 찍고 들어와 계시면 잠시 공개방송 링크도 올려드릴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 나올 세 종목을 한번 여러분께 항상 맞춰드린 것처럼 오늘도 맞춰서 여러분께 기쁨 드리는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위원과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주말 걱정이신 분들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박수원 위원, 이용준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